자, 여러분들 주사위는 결국에는 던져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선수가 이제는 아니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 자, 올 시즌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 양현종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예상했던 대로 말이죠.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1년 계약을 맺게 됐고요. 초청 선수로 메이저리그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자, 계약 조건은 스플릿 계약입니다. 스플릿 계약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계약서가 두 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서 그리고 마이너리그 계약서. 결국에는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게 될 경우에는 이 메이저리그 계약서가 이행이 되는 거고요. 또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뛸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계약서의 그 내용이 이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이저리그 연봉 따로 있고 마이너리그 연봉 따로 있다.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은 메이저리그 연봉을 받는 거고, 마이너리그 내려가게 되면은 마이너리그 연봉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번 계약 소식을 들으면서 이 스플릿 계약이냐, 130만 불이냐, 최대 185만 불이라는 그러한 계약 조건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현종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받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130만 불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리그 내려가서 40만 불이 될지 그 액수를 떠나서 말이죠, 올 시즌만큼은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검증을 받고 내년 시즌에 다시 시장에 나와서 재평가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시점에서 말이죠, 130만 불이냐 옵션은 얼마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 시즌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투자하듯이 양현종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선발 투수다라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1년 뒤 양현종 선수에게는 정말 좋은 계약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양현종 선수가 올해 계약 조건이 얼마고 옵션이 얼마고 이런 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서부터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양현종 선수는 광주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스프링 캠프 좋은 몸 상태로 합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취업 비자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글쎄요, 미 대사관에서 얼마나 빨리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치르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일단 스프링 캠프에 도착하면은 새로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현종 선수는 기아 타이거스 뿐만이 아니라 KBO 리그를 대표하는 그러한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텍사스 레인저스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초청 선수 자격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현종 선수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지켜가면서 오버페이스 할 필요도 없고, 텍사스 레인저스 또는 이게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KBO 리그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냥 양현종 선수만의 방식을 지켜가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좋은 공을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 시즌 계약 조건은 상당히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 첫날서부터 좋은 공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김강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에 합류하자마자부터 아주 좋은 공을 던지면서 좋은 첫 인상을 남기게 되면서 이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자리를 꿰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도 오버페이스는 무리이면서도 그래도 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청 선수이고 스플릿 계약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말이죠, 오히려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대 선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쟁 상대는 양현종 선수 본인이 아닐까. 양현종 선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공을 던진다
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살아남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또 경쟁 상대 가서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양현종 선수 본인한테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양현종은 양현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선발 투수로 시즌을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나한테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고 원래 해왔던 방식대로 시즌을 준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현종 선수에게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개막전 때부터 메이저리그에 합류하면서 메이저리그로서 시즌을 맞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겠죠. 하지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저는 양현종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스플릿 계약인데 뭐 이거 되겠냐, 뭐 연봉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과연 경쟁을 이겨낼 수도 있느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저는 양현종 선수가 몸 상태 좋은 공만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회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만 불, 뭐 158만 불, 뭐 옵션이 뭐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지금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본인과의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아니라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텍사스 레인저스. 자, 양현종 선수에게 텍사스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전번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눌러주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오전에 이영미 기자님의 단독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자, 단독 영상인데 자, 이쯤이면 뭐 거의 확정적인 게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궁금해서 텍사스 현지 상황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쯤이면은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뜻은 뭐 24시간 안에는 이게 뭐 결론이 나온다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면은 이쯤에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왜 텍사스 레인저스야?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양현종 선수의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이죠, 팀을 잘 골라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팀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팀이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스플릿 계약이, 즉 스프링 캠프 가서 경쟁을 통해서 한 자리를 꿰차야 되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말이죠, 검증된 선발 투수들이 많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든지 뉴욕 매츠라든지 또는 뭐 LA 다저스라든지 이런 팀보다는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약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여러분들 히든 카드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뭐 야구 상담소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 코치가 KBO 리그 2011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덕 매티스거든요. 매티스 코치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를 정말 사랑하는, 또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그런 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와 뭐 연관이 있는 투수 코치가 있는 팀을 선택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양현종 선수가 가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이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1년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트레디셔널한 그러한 선발 로테이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5명의 선발 투수를 뽑아놓고 그냥 5인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오프너 전략도 쓸 예정이고요. 아마도 7명 또는 많게는 8명까지 선발 투수들을 써가면서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매치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선발 투수들을
쉽게 말해서 뭐 때려 박는 그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 뜻은 양윤종 선수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랜스 린, 코리 쿨루버, 마이크 마이너, 깁슨, 그리고 조든 라일스 뭐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하지만 작년 시즌 뭐 코리 쿨루버도 제대로 내뛰지 못했고, 그리고 그나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랜스 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와이삭스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와이삭스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DKTV에도 출연을 했던 데인 더닝 선수를 영입한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뛰었던 마이크 폴트너비치 선수를 영입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선발 로테이션이 그냥 다 열려있는 팀이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팀을 선택한 게 아닌가. 지금 당장 뭐 월드 시리즈 우승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양윤종 선수에게 기회가 많을 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레디셔널 선발 로테이션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선발 투수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양으로 승부를 해보겠다, 일단 상대 팀과의 매치업을 통해서 그때 맞는 선발 투수들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텍사스 레인저스의 전략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야말로 양윤종 선수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은요, 깁슨, 라일스, 아리하라, 그리고 벤자민, 코디, 알라드, 더닝, 폴치노비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확실히 검증된 선발 투수, 즉 작년 시즌 정말 선발 투수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믿을만한 선발 카드가 확실히 뭐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다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양윤종 선수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완 투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트를 보면은 말이죠, 코비 알라드 선수가 그나마 딱 한 명의 자완 투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윤종 선수에게는 기회가 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물론 양윤종 선수가 가서 스프링 캠프 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공을 던져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윤종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기회 아니겠습니까? 선발 로테이션에 좀 오픈된 공간이 보여야 하는데 말이죠, 그 오픈된 공간이 가장 많이 보이는 팀, 30개 메이저리그 팀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오픈 공간이 보이는 팀이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한파 덕 매티스 투수 코치가 있다라는 점 또한 저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텍사스 레인저스, 텍사스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하지만 뭐 작년 시즌 텍사스 레인저스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구장이 또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지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알링턴에 새롭게 들어선 구장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보다는 투수들에게 조금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윤종 선수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장도 좋고 투수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에 물음표들이 많고, 쉽게 얘기해서 양윤종 선수가 스프링 캠프 가서 좋은 공을 던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자리를 꿰차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또한 양윤종 선수의 컨디션과 양윤종 선수의 공에 모든 게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투수 코치도 그렇고 구장도 그렇고 현재 로테이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양윤종 선수에게는 최고의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메리칸 리그에 대한 뭐 부담감이 느껴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작년 시즌 스플릿 계약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번 방출당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가서 또 성공한 선수, KBO 리그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룩스 레일리가 그 선수인데,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 가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한 자리를 꿰찼거든요. 물론 선발 로테이션에 한 자리를 꿰찬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아니 뭐 브룩스 레일리도 했는데 양윤종이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은 양윤종 선수가 좋은 팀을 선택을 했다. 물론 가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지금서부터 양윤종 선수가 실력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예전에 양윤종 선수가 포스팅에 나왔을 때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이 양윤종 선수에게 비등을 했던 구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양윤종 선수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KBO 리그 출신 투수 코치가 있고, 그리고 검증된 선발
선발 투수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요 세 가지 요소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뭐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현종 선수에게는 최고의 팀이 바로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 뭐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쯤이면은 뭐 거의 뭐 100% 뭐 확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자, 양현종 선수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함께하는 메이저리그 도전, 여러분들은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 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